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매장에서 빡세게 근무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를 잘 못 찍었네요. 다음 주부터 좀 매장을 비울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좀 미리 땡겨서 빡세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1개월 정도 되거든요. 애들은 학교 딱 이제 2학기 1년 다녔고, 제가 한번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뭐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미국 가면 이 정도 쓰면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고, 특히 미국에서 좀 좋은 동네 살고 싶다, 학군도 좋고 치안도 좋고, 정말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이 부분이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계획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오자마자 돈을 뭐 막 취직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계산하고 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죠. 미국에 와서 새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미국인이랑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민 올 때는 어쨌든 한국에 있는 그런 내가 아는 지인들을 다 두고 오는 거잖아요. 남은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실 저는 워낙 한국에서도 그냥 가족 중심으로 좀 사는 사람이라 다른 모임이 많고 이러진 않았어요. 부모님은 가까운 곳에 사셨는데도 사실 서울에 살 때는 애들 공부시키고, 특히 이제 미국 오면서 준비해야 되니까 바쁘고 이러다 보면 뭐 2-3달 못 보기도 하고요. 뭐 많이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지만, 친구들도 한 서너 달에 한 번 보는 정도? 그 정도 만났지 그렇게 막 많이 만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가까이 한 지역에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끔 보는 거랑 아예 이렇게 떨어져서 만날 수가 없는 거랑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결국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저도 참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야, 사람이 참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대학을 다니기 전에 미국으로 오면은 이제 대학 친구들도 막 미국 친구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나처럼 사실 정말 친할 수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 친구들이나 이런 인간관계가 다 한국에서 형성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면은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 못 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친한 사람들을 만들었죠. 정말 좀 운이 좋게도 원래 한국에서 좀 알던 분도 여기서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보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좋은 분 만나서 서로 좀 친해진 분도 있고 이렇긴 한데, 제 나이쯤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정말 오래된 그런 관계를 대체할 만한 걸 찾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한국 살아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막 40, 50대 넘어가지고 만나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타지로 이 나이에 와가지고 새로 막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좀 옛 친구들이나 이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인들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것은 항상 좀 아쉽다. 세 번째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영어인데, 제가 사실 한국에선 영어를 어쨌든 시험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주 굉장히 고득점 받고 이랬는데 회화를 막 특별히 잘하고 이러진 않았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살면은 영어를 막 쓰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린다. 이제 저야 뭐 여기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진 않았기 때문에 영어 쓰는 빈도가 좀 적은 편이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는 영어가 정말 빨리 안 늘더라고요. 그냥 검증된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들었었거든요. 미국에서 TV 틀어놓고 살다 보면 뭐 CNN에 귀가 뚫린다. 사실 뉴스 영어는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도 많거든요. 저는 그건 고사하고 생활 영어도 아직 힘들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물론 처음 왔을 때 비하면은 지금이 많이 나아지긴 했죠. 근데 뭐 지금도 영어에 대한 울렁증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느끼는 거는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생활용만 써가지고는 딱 한계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에 딱 필요한 1차원적 영어 있죠. 그 정도는 좀 느는데, 그 이상의 진짜 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다든지 좀 시사적인 거나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영어는,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늘지 않고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영어를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하게 된다. 그건 정말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이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공부하시면 좋고 와서도 영어 공부는 좀 해야 되고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국 갔다 오면은 영어 공부를 좀 따로 시간 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원래 한국에서도 그냥 집 직장 이렇게 많이 다니고 어디 나가도 가족들이랑만 다니고 이러니까 미국은 더 가정적이니까 나한텐 딱 맞네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나이까지 한국에 산 사람은 이 어떤 분위기, 심지어 날씨까지도 여기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하고요. 겨울은 또 너무 춥고 봄, 가을 좋은 날씨인데 또 봄에는 막 황사가 있고 심지어 봄, 가을은 계속 짧아지고 정말 덥지 않으면 정말 춥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 있다 보면 여기 이제 워싱턴 주잖아요. 여긴 날씨가 좋은 주는 아닙니다. 근데 여름 날씨 하나는 미국에서 최고라 그러거든요. 정말 선선하면서 전혀 습하지 않고 다른 계절에는 비가 좀 많이 오는데 그래도 겨울은 한국보다는 훨씬 안 춥습니다. 여긴 영하로는 거의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약간 향수병일 수도 있는데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냥 좀 뭔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많이 춥던 겨울이 가끔 생각이 나고 또 그때 이렇게 롱패딩 막 입고 거리를 걷던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단순히 그냥 적응의 문제인 거죠. 저도 이제 거기에 익숙한 거죠. 여름도 여기가 정말 찜통더위 없지만 그냥 그런 분위기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날씨도 그렇지만 어떤 거리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뭐에 막 쏠리고 뭐가 좋다 그러면 막 우르르 달려가서 하고 그런 것들도 그냥 여기서 살아보니까 여기는 진짜 고요하거든요. 미국의 주택가라는 거는. 그런 열기는 없어요, 거의. 그냥 따로 떨어져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좋아서 미국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냥 그런 것이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아마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거겠죠. 아마 나이가 더 들어도 얼만큼 적응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음식도 제 음식은 한국이 압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서울이 더 맛있는 집이 많고 심지어 저 같은 한국 사람은 입맛에 맞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물론 뭐 돌아보면 제가 미국을 온 것은 저 하나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이러려고 온 건 아니에요. 좀 더 거시적으로 미래를 보고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좀 이민 오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힘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려 봤고요.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그것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